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경제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김호정 연구원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진 지 창립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고요. 그리고 13차 5개년 지난 경제 계획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14차 5개년으로 경제 계획을 새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이 발표하고 있는 경제 계획의 방향성, 그래서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점검해보고 그게 가능한 게 지금 중국이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반등하고 있어서 어떻게 반등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중국의 빠른 회복에는 제조업의 조기 정상화가 있었습니다. 남부지역 홍수와 북경의 코로나 재확산에도 중국의 제조업은 조기 정상화를 이뤄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조강이나 강철 제품, 비철금속 이런 소재 쪽에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12페이지를 보시면은 중국 경기의 빠른 안정은 고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빠르게 안정되었고 중국 정부의 고용 목표치를 이미 9월 달에 거의 대부분 달성하면서 고용시장이 안정화되고 고용시장이 안정화된다는 거는 사람들한테 소득이 생길 수 있고 그 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3분기 중국의 GDP에서 소비의 기여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14차 5개년에 대해서 좀 정리한 표입니다. 14차 5개년에서 좀 중요하게 좀 체크해 볼 만한 것은 중국 도시의 현대화 그리고 내수 촉진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개선된 부분, 그리고 신산업 육성, 그리고 안정적인 고부가 가치는 해외 공급망 구축, 이렇게 내부와 외부 쌍순환 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중국 경제를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2035년까지 중국의 GDP를 2019년 대비 2배 이상, GDP를 2배 이상 증가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GDP를 2배 이상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연평균 4.7%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4.7%는 지금 현재로서는 꾸준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잠재 성장률이 지금은 5%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에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작용해서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 뭐를 투자를 해도 투자한 대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투자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 더 적은 효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투자하고 있는 인프라 수준에서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게 되고 중국이 성장률이 점차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에 직면합니다. 이는 한국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앞서 성장을 한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잠재 성장률이 적어도 5% 선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생산성 유발 효과가 큰 산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생산성 유발 효과가 큰 산업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노동 성장 기여도는 과거에는 이렇게 높았지만 이제 2000년대로 가면서 계속 낮아지고 최근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익히 아시다시피 중국 그냥 공장에서 이런 노동력으로는 앞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없고 신산업에 대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산업 부분이 중국의 투자에서 중요한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급 측의 새로운 변화는 5G, IoT 등 신형 인프라 구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형 인프라 결합된 신형 인프라는 스마트 시티 구축으로 이어질 거고 이렇게 알다시피 상해, 심천 그런 1선, 2선 도시가 아니라 지금 이제 발달해야 할 3선, 4선 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이 이루어진 도시화 속에서 이 안에서 내수를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페이지 보시면은 아래 왼쪽 차트입니다. 아래 왼쪽 차트는 중국의
하이테크, 이런 신산업 관련해서 생산과 그다음에 투자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하이테크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하이테크 산업 생산은 꾸준히 이렇게 증가했고, 관련 수입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다만 2019년에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뭐 어떤 수입 같은 것이 좀 줄어들고 좀 이쪽에 추세가 좀 다시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2020년부터는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차트는 주요 IT 강국에 있는 기업, 우리나라로 치면은 KT, SK, 뭐 LG텔레콤 같은 그런 IT 강국의 통신 기업들의 향후 카펙스 투자 증가 계획을 비교한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 투자 증가율이 꾸준히 두 자릿수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 중국 못지않게 이런 신산업에 대해서 빠르게 투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뭐 규모 면에서 뭐 주요 IT 강국에 비교해서 이런 강한 투자를 집행을 계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중국은 이제 조금 환경적인 문제도 신경 쓰고 있고 강한 목표를 걸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19년에 지난해에 발전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목표치를 거의 근접했습니다. 목표치가 15%였는데 15.3%로 해서 거의 근접한 수준입니다. 중국이 이제 14차 5개년에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공급 분야도 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중국과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 계획입니다. 여기 옆에 이 용량적인 측면을 보면은 미국도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용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투자 계획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4차 5개년에서는 어떤 시민들의 환경인식, 뭐 분리수거나 뭐 기타 등등 환경인식에 대해서 뭐 개선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서 뭐 기업들에서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친환경 성장을 위한 투자는 계속해서 견조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뭐 폐기물 같은 거에서도 저감을 위해서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앞서서 중국의 GDP를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2배 이상 늘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2019년 기준으로 14,000달러입니다. 중국의 목표대로 2035년까지 2배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면 2035년 28,000달러 전후가 되고 한국의 지난 2013년 수준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한국이 14,000달러에서 28,000달러까지 도달하는 데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과거에 10년간 소요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한국의 소비 성향 변화는 향후 중국의 소비 성향 변화를 짐작할 수 있는데 어떤 프록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차트를 보면 한국은 2003년부터 13년까지 전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지출이 늘어난 부분이 바로 보건입니다. 근데 보건은 고령화와 또 의료 체계의 고도화로 인해 뭐 지출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의 항목을 살펴보면은 통신, 그리고 가정용품, 가정과 같은 가정용품, 그 다음에가 오락문화, 이런 문화에 대한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경우도 지난 13차 5개년, 과거에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증가된 것을 찾아보면은, 중국이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은 주거 관련 지출 비중이 가장 크게 늘어났고, 지출액 증가율도, 큰 수준입니다. 한편, 오락 문화 같은 것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다르게, 통신과 어떤 가정용품 이런 거는 아직 뭐 차순위로 밀린 모습입니다. 따라서 14차 5개년 시기 내수에 집중하면서 중국 사회가 변화할 때는 이런 통신 그리고 가정용품, 가전 이런 쪽에서 좀 더 소비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바이든이 선거에선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일단 바이든이 뭐 당선됨으로써 중국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 이전으로 다시 분위기가 바뀔 것이 아닌지 그런 기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중 간 분위기가 바뀐다면은 이제 수출 구조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래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2018년, 2019년, 그리고 동그라미 표시는 미중 무역 분쟁 이전과 이후의 수출액 증감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분석해 봤습니다. 섬유나 어떤 이런 자파 같은 거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갭을 어느 정도 줄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뭐 화학물질, 철강 제품, 뭐 이런 고무화학 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갭이 큰 상태입니다. 따라서 분위기가 어떻게 급변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중 간의 무역에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채널이 열리고 이야기가 된다면은 지금 갭이 상당히 벌어진 이쪽 분야에 있어서 중국의 수출 회복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유로존에서는 부분적으로 재봉쇄를 하고 있고 많은 선진국이 지난 3월, 4월 1차 팬데믹 당시 락다운에 들어가면서 재고를 많이 소진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말부터 재고 소진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빠르게 진행되는 와중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락다운에 들어가고 생산을 못하면서 재고가 많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재고를 채우려는 재고 회복 사이클이 이제 도래할 차례입니다. 재고 회복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중국은 글로벌에 다양한 제품을 수출하면서 공급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재고 부담을 얼마나 갖고 있냐, 중국의 산업별로 어떤 게 재고 부담이 적고 많냐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 분석 결과는 이쪽에 있는데요. 재고와 자산의 비중을 통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재고와 자산의 비중을 통해 계산해 봤는데, 이쪽 왼쪽에 있는, 철금속, 비철금속, 자동차, 화학, 이쪽에 있는 소재 부분이 있어서 중국이 재고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의류, 제약, 음료, 운송장비, 오른편에 위치한 이쪽 분야는 중국도 재고 부담이 있는 품목들입니다. 따라서 이 왼쪽에 있는 품목들이 재고 사이클 도래와 함께 중국에서 업황이 좋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14차 5개년에서 내수 중심 노선으로 가는 것으로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에 있어서 빠르게 회복했지만 그 생산을 하기 위해서 진행돼야 할 투자는 비정상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수, 소비 중심으로 가겠지만 그래도 현재 과도하게 위축된 부분에서 정상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정부 주도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3차 산업중 보건, 기술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가 회복됐지만 아직 제조업과 같은 부분은 회복이 진행 중이고 더 회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투자가 정상화된다면 철강 같은 시클리컬 분야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원자재 물가입니다. 원자재 물가는 쭉 하락하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좀 회복되는 기미가 보입니다. 따라서 원자재 물가가 이렇게 회복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해도 이제 업황이 괜찮겠다 싶으니까 고정자산 투자는 이렇게 다시 이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마이너스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투자가 더 이제 올라올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시클리컬 산업의 투자 변화는 철강석 수입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철강석 수입이 최근에 이렇게 크게 증가한 모습입니다. 철강석 수입 증가에 따라서
철강석을 수입해서 가공하는 어떤 이런 철금속 가공산업의 이익도 아직은 마이너스 수준에 있지만 그래도 이익이 이렇게 턴어라운드한 모습입니다. 결국 내수하고 질적 성장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지만 14차 5개년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도시화를 착수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이고 전통적인 과정의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이런 철강석 수입 같은 부분도 최근에 정상화되고 있는 이런 전통적 인프라 투자 수요의 기반이 되는 제품들이고, 지금 이렇게 수입이 증가하고 이익이 개선되고 투자가 낮은 수준에서 증가하는 모습은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증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수준으로 정상화 수준에 맞춰 좀 더 내년 초까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14차 5개년의 핵심은 내수입니다. 중국이 이제 내수 부양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동원하고 그 핵심은 도시화이고, 도시화에서 내수 진작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런 도시화 과정에서, 내수 진작 과정에서 그동안 주거 비용 지출에서 밀렸던 통신, 가정용품 소비 등이 회복할 수 있고, 중국의 거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도시화를 착수하는데 아주 기본이 될 수 있고, 현재 투자 부분에서 좀 느리게, 가장 속도가 느리게 회복하고 있는 2차 산업에서 소재 부분 시클리컬 산업에 대한 투자가 내년에 좀 기대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투자 경기 내년에도 좀 중요하게 살펴볼 경기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